조선 궁중비사, 영화 물괴의 배경이 된 중종시절 괴수 출연 소동. 16세기 조선 중종 때 궁궐을 포함한 한양 일대에 출몰한 괴물 소동이 벌어지는데 조선 앙조실록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는 개처럼 생긴 짐승 또는 말같이 생긴 괴물이라고 나오는데 형상이 큰 개를 닮았다는 것이 약 200년 뒤 프랑스에서 나타난 제보당의 괴수와 비슷합니다. 큰 검은 개에 대한 괴담은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있는 편이며 제보당의 괴수와 중종 시기 괴수 출현도 이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제보당의 괴수는 1764년부터 1767년까지 프랑스의 현재의 로제르주인 제보당 지역에 나타나 사람을 습격하고 시긴했다고 알려진 정체불명의 괴수입니다. 큰 검은 개는 지옥의 사냥개를 뜻하는 헬하운드라고도 하는데 바스커빌가의 개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언급되는 죽음의 개도 여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입니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1511년 명 정덕 6년 기이한 짐승이 나오다. 밤에 개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침전은 들짐승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전날 밤에 묘원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궤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임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중종 6년인 1511년 5월 9일에 시작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한 괴수가 궁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내 경호실에서 이를 쫓았으나 서쪽 담을 타고 넘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괴수가 나와서 돌아다니자 궁이 크게 소란해졌다고 하는데 이날 이후에도 이 괴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거기에 귀신까지 보태지면서 괴수인지 귀신인지를 두고 조정에서 설왕설래했다고 합니다. 괴물 소동이 얼마나 궁을 소란스럽게 했던지 중종 22년인 1527년 6월 26일에는 사원부에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1527년 명 가정 6년 사원부가 권례에 요괴한 일로 경동하는 자를 율에 따라 죄하기를 아뢰다. 헌부가 아뢰었다. 요괴로 인하여 이 피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자전의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들이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당초 괴물을 보았다면서 떠들 때에 병조도총부 및 위부장이 엄히 금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겁냈기 때문에 어리석은 군사들이 더욱 경동하였습니다. 또 병조의 입직 당상과 난관은 의당율에 의하여 죄를 정해야 할 것인데 버려두라고 명하셨으므로 군령이 더욱 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엔 감히 전같이 경동하여 떠드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대관이 논박받고 물러갔으므로 전교가 없었다. 유언비어와 그에 따른 공포를 수습해달라는 상소에 중종은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후 한동안 잠잠하나 싶다가 괴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데비전에 나타나서 창벽을 마구 두드리기까지 했다는데 이런 소란으로 데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종실록 68권 중종 25년 7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1530년 명 가정 9년 데비전 대전 중궁전 세자빈 세자가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데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대전 중궁전 세자빈이 이때 함께 이어하였고 세자가 제일 나중에 이어하였다. 데비가 거처하는 침전에는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리는가 하면 묘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상이 곁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이 마구 난타했으므로 이어한 것이다. 2년 후 중종 27년인 1532년 5월 21일에는 괴물이 궁궐에서 날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5월 2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1532년 명 가정 11년 금군이 밤에 놀라다. 금군이 밤에 놀랐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마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래어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궁궐을 수비하는 금군이 소란스러웠을 정도로 당시 괴수 출현이 사람들을 엄청 놀라게 했는데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한 뒤에도 이 괴수는 나타났습니다. 중종이 죽은 다음 날인 1545년 7월 2일에 등장했는데 이 기록을 끝으로 조선 앙조실록 기록에 이 괴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7월 2일 임술 9번째 기사. 1545년명 가정 24년. 경성의 밤에 소동이 일어나다. 경성의 밤에 소동이 있었다. 상께서 승하시던 날에 경중 사람들이 스스로 경동하여 무사람이 요사한 말을 퍼뜨리기를 괴물이 밤에 다니는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무수레가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 하였다. 서로 전하여 미친 듯이 현혹되어 떼를 지어 모여서 함께 떠들고 고로로부터 내거리까지 징을 치며 쫓으니 소리는 성안을 진동하고 인마가 놀라 피해 다니는데 순졸이 막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3에서 4일 계속된 후에 그쳤다. 대체로 실록의 기록을 보면 괴수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다기보다는 괴수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주를 이룹니다. 이 괴수 소동에 대해서는 중종 시기에 중종반정과 조광조 일파 숙청, 김한노 숙청 등의 정치적 혼란이 일으킨 심리적인 동요가 괴수라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괴력난신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이 논어에 있을 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을 멀리하던 유교사회에서 그런 심리적 동요를 실록에 굳이 은유적으로 표현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실제 했던 괴수 비슷한 어떤 짐승이 출현했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과장되어 돌아다녔다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괴수 소동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영화 물괴. 영화 물괴는 중종실록의 한 기록에서 시작하는데 중종의 명으로 괴물을 추적하는 예전 경호실장 윤겸과 수하성안, 명 등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에서 물괴는 연산군이 키우던 동물 중 하나였는데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모든 동물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으며 거대하고 잔인한 괴수로 자랐다는 게 배경 설정인데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따라가면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중종이 즉위한 6년째인 1511년에 시작되는데 그 무렵 가뭄과 우박이 잇따랐고 몇 년간 흉년이 들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은 사표를 냈으나 반려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에도 사직을 청했으나 중종은 반대했는데 그해 5월 8일 난데없이 역대 왕의 영혼을 모신 종묘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조선왕조 초유의 일로 소나무가 쓰러지고 담장 밖에는 불이 나 민가 67채가 탔으며 그 즈음 왕실 제사에 쓰려던 돼지가 도망가고 소가 사당 안에 들어와 저절로 죽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일들을 예견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다음 날 괴물이 궁에 출몰했습니다. 괴물이 처음 목격된 문소전은 종묘 말고도 궁궐 안에서 태조 이성계부터 태종과 세종 등의 위패를 모신 중요한 사당이었습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요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 게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여기는데 역시 그로부터 각종 재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13년 2월에도 종묘에 벼락이 치는가 하면 중종 11년인 1516년에는 기이한 일이 종합세트로 벌어집니다. 봄부터 한여름까지 큰 가뭄으로 농사를 거의 망쳤고 가을철에 들어서 늦장마가 계속됐는데 열흘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냇물이 넘쳐 논밭을 덮쳤습니다. 경상도에는 태풍이 불어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았는데 이때 실록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나 기상이변도 물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그해 3월 문소전에 신위판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깨졌고 이어 6월에는 도둑이 들어 예종의 정비인 장순왕후의 신위판을 훔쳐갔습니다. 이런 나쁜 상황은 다음해 1517년에도 이어졌는데 서리, 냉해, 우박 등의 기상이변, 메뚜기 떼의 출몰과 괴물이 거듭 나타납니다. 그 무렵 한양과 조선 팔도에서는 트랜스젠더 닭이 연이어 5번이나 출연했는데 밤새 안녕이란 말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수탉으로 변한 암탉은 허스키한 소리로 울었는데 중종과 명종 연간에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엽기적 이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대비나 중전, 후궁들의 암투가 지나칠 때면 어김없이 트랜스젠더 닭이 나타났는데 대신들은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527년 2월 26일 사지를 자르고 입, 귀, 눈을 불로 지진 쥐를 누군가가 왕세자에 거쳐 동궁 북쪽 은행나무에 걸어놓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를 접한 중종은 분노했는데 당시 13세 쥐띠였던 세자를 저주하는 행위가 명백했기 때문으로 후궁인 경빈 박씨와 아들 복성군이 작설을 일으킨 주범으로 의심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왕이 아들이 낭자를 죽인 사건이었는데 진범은 2년 후 김한노의 아들 김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른바 작서의 변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이상한 사건이 또 터지는데 중종 22년인 1527년 6월 17일 비서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양은 삽살개, 크기는 망아지만한 괴물이 다시 궁에 출몰했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실록의 묘사가 한층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27년명 가정 6년, 승정원이 소라보는 갑사에 가위 눌린 꿈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었다. 간밤에 소라보는 갑사 한 명이 꿈에 가위 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구려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군이 일시에 일어나서 보았는데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서소히 부장의 첩보에도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충천 위청 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소히를 향하여 달려왔으므로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다. 취라치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괴탄한 일이니 취신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일이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경복궁에서 자던 나팔수가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려 기절했고 그 소리에 다른 군사들이 잠에서 깨 일어났는데 그 순간 그들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삽살개 같고 망아지만한 괴물이 방을 급히 빠져나갔고 그 뒤 그 방에는 비린내가 진동했다는 것인데 이 소동으로 인해 경복궁은 한밤중에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괴물이 다시 나타난 1527년 6월은 잔인한 달이었는데 밤에 우박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냈는데 흑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나라 전역이 뒤숭숭한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궁궐 내에서 괴물 사건이 다시 터졌던 것입니다. 사건 나흘 뒤 1527년 6월 21일 중종은 정승과 대신들을 불러들였는데 중종은 직전 2월에 발생한 작서의 변과 괴물 출몰 사건을 연장선상에서 바라봤습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27년명 가정 6년, 정광필 심정을 불러 권례에 요사한 일로 세자를 입히한다는 전교. 명하여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심정을 불러 전교하기를. 그일 권례에서 밤에 연달아 꿈에 가위 눌리는 요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자전히 들으시고 깊이 불안해하신다. 그리고 세자가 나이 어림을 염려하여 간절히 입히시키려 하신다. 내가 병소리 입히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아뢰었지만 굳이 입히시키려 하신다. 만일 상전이 이어하신다면 정성이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나도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가 안정된 뒤에 환화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매 광필 등이 아뢰기를. 요괴에 대한 일은 안정하면 자양 그치게 되는 것인데 어찌 병소리 입히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이런 요괴가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진정해야 할 것이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으로 상전에게 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계달하면 자전께서 세자를 여염에 입히시키려 하실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합궁이 아니 민간에 나가 거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굳게 입히하려 하시면 나로서는 강경히 저지시킬 수가 없는 일이다. 다시 의논하라. 하매 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상전이 굳게 입히하려 하신다면 과연 어려운 일입니다. 의에 큰 해가 없다면 명을 따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상전이 입히하시면 나도 시위하기 위해서 이어해야 할 것이다. 중종이 창덕으로 몸을 피하겠다고 한 것으로 자신의 신변도 중요하지만 세자의 안전을 심히 염려한 듯 보였습니다. 괴물 출현 소식에 왕이 거처를 옮기다니 대신들은 기가 막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뒷산에 괴물이 출몰한다는 괴담만 듣고 대통령이 거처 옮기는 꼴입니다. 오히려 대신들은 침착했는데 가령 요괴가 있어도 국왕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종종은 쫄보였는데 이미 정신줄을 놓은 중종은 거처를 옮길 기회만 노렸고 이 소동은 대궐 밖으로도 소문이 퍼져 민심마저 동요했습니다. 왕의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지 상속까지 빗발쳐 적극적으로 중종을 말리기 시작했지만 자순대비를 앞세운 중종의 행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실록 기록에는 없지만 중종은 기어코 창덕궁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괴물은 창덕궁까지 쫓아가서 중종과 대비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중종 25년인 1530년 7월 16일 중종은 다시 경복궁으로 환궁했고 자순대비와 중전, 세자와 세자빈 부부도 모두 경복궁으로 이사했는데
실록에는 이렇게 이유를 적었습니다. 중종실록 68권, 중종 25년 7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1530년명 가정 9년, 데비전 대전 중궁전 세자빈 세자가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데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대전 중궁전 세자빈이 이때 함께 이어하였고 세자가 제일 나중에 이어하였다. 데비가 거처하는 침전에는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리는가 하면 묘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상이 곁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이 마구 난타했으므로 이어한 것이다. 진짜 괴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주 대낮에 버젓이 데비의 안방까지 들락거린 게 이사한 이유였는데 데비는 괴물에게 시달린 탓인지 경복궁으로 다시 이사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8월에 68세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창덕궁에서 다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괴물은 꾸준히 출몰하는데 2년 후인 1532년 5월 21일 이번에는 대궐을 지키던 경호실 군사가 밤에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받는다고 소란을 떤 것으로 알 수 없는 괴물은 조선 팔도의 최정예 병사들인 금군마저 쫄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 실록에 기록할 정도였으니 괴물 사건은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중종 연간을 관통한 그 괴물은 인종 시절 마지막으로 다시 얼굴을 비춥니다. 1545년 7월 1일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요절하자 도성에 또 괴물이 나타난 것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인종이 승하하던 밤 한양에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누군가 괴물이 날뛰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수레가 구르는 소리가 난다는 유언비어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소란을 피우고 저작거리까지 징을 치며 쫓아다녔는데 순찰 돌던 병졸들이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 소동은 사나흘 계속된 후에나 그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괴물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중종, 인종, 영조 때인데 그 중에서 중종 연간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왕권이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중종은 연산군이 반정 세력에게 쫓겨나면서 얼떨결에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 공신들의 전횡에 눌려 사실상 허수아비였습니다. 이들 훈구파는 한마디로 중종 반정 때 힘을 실어준 세력인데 중종은 조광조 같은 신진사림을 중용해 나름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조광조는 도교와 무속을 관장하는 관서인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유교적 정치를 펴기 위한 개혁안의 하나였지만 중종은 대비를 구실로 허락하지 않으려 했는데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둘 사이는 금이 가서 이듬해 기묘사화의 불씨가 됐습니다. 다시 영화 물개로 돌아가면 영화에서 가장 큰 공포는 궁궐에 나타난 괴물이 아니라 실제 괴물은 중종을 몰아세우는 영의정과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물괴라는 허상을 앞세워 백성을 핍박하고 조정을 어지럽히는데 그 시기 조광조를 앞세운 개혁 정치가 실패하면서 혼란을 겪은 바 남쪽에서는 왜구가, 북에서는 야인들이 극성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38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좌를 지켰고 인종의 뒤를 이은 명종 때는 여인 천하로 어린 명종 대신 수렴 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 윤씨와 외척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명종 시절에도 수많은 괴물이 현실 세계로 소환당했는데 진주에서는 한 여인이 황새를 낳았고 암소가 머리가 둘, 발굽이 8인 샴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중종 때와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닭도 5번이나 나타났는데 실록에는 암탉이 새벽에 울기도 하였으니 이는 물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 비사는 영화 물괴의 배경이 된 중종 시절 괴수 출연 소동이었습니다.